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닝쇼에서는 유럽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간밤에는 유럽도 많이 오르고 미국도 이러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측면으로 분위기가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이었었는데요.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S&P 500지수 2% 거의 3%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 9월 이후에 다시 이렇게 앞자리 3만 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S&P 500지수는 이틀 동안 오른 걸 합치면 거의 한 6%에 가까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3.3% 오르면서 11,1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결국에는 금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어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이틀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어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다면 간밤엔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3%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고요. 실제로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출 둔화,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이런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이런 긴축 정책이 실물 경제에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의 이런 온도차, 말에 대한 온도차가 조금씩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 때 달라지고 있는 조짐들이 나왔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또 하나의 상승 재료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강한 비둘기파였다가 상반기에 매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최근에는 시장 둔화를 고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는 발언들도 내놨고요. 기존의 비둘기파 의원들, 그러니까 완화론자들이 조금씩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내놓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도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치와 다르게 기준금리를 25bp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속도 조절에 기대를 더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됐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또 경제 지표인데 고용이 계속해서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도 문제없다라는 것이 연준의 기존 입장이었었는데 간밤에 나온 고용 지표는 또 둔화가 되면서 연준 입장에서 부담이 됐습니다. 8월 채용 공고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1,00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 그러니까 잘렸다는 거죠. 잘려가지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최대치로 늘어났고 또 구인율도 6.8%에서 6.2%대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 결국에 고용 악화가 강한 금리 인상을 당분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0년물이 장중에 3.5%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금리 2년물 역시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평균 2.5% 올랐습니다. 근데 간밤에 3% 추가로 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거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에너지가 가장 셌습니다. 4.3%대 상승을 하는데 유가를 계속해서 감산시키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종목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금융 쪽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크레딧 스위스, 이거 리스크가 좀 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시장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으로 호재가 됐고 거기에다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줄었다는 점,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약간 다른 점은 경기 소비재가 어제는 가장 상승폭이 적었었는데 오늘은 3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오늘은 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섹터 자체를 끌어올리게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다 올라갔죠. 강하게 올라갔냐, 덜 올라갔냐, 이 정도 순서이고, 자동차가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었고요. 금융주 밝게 빛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주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선 성장주로 크게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부담 털면서 어제에 이어서 또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약간의 오개티였던 것이 바로 이제 트위터, 테슬라 이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었었는데요. 트위터는 소송 문제가 좀 불거졌고, 그리고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차량 인도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간밤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자동차부터 보시죠. 테슬라가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그 장중에는 6% 이상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을 좀 맞은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지금 인수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긍정적으로 풀려나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한 상승폭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런 개별적인 내용이 없는 포드나 GM이 또 강세를 띄었습니다. 포드가 7%, GM 8%, 공급망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잘 나왔다라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종목도 싹 다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약간 많이 흔들렸었는데 바로 반등 나옵니다. 리비안이 13%, 그리고 니오가 8%, 니콜라 11% 동반 강세를 전기차들 보여줬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퀀텀스케이프가 5%, 그리고 원자재 이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 회사 알버말이 3.6%,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국내랑 연결시켜 보셔야 될 듯합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3.7% 지수가 올랐는데 4.4%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투자 심리가 아주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이날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선반영됐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점점 하고 있고요. 이날은 뉴욕에다가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증설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업황이 불안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존의 불안감을 많이 잠재웠던 하루고요. 거기에다가 백악관에서도 수출 제한을 현재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서 공급을 줄여서 값을 올리는 이런 쪽에 매출이 올라가겠다라는 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마이크론에 그치지 않고 퍼졌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가 좋았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 퀄컴 거의 다 대부분 적게 오른 게 3% 후반, 대부분이 4, 5%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금융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려와 보시면 체크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의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악재로서 됐었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나왔고 제한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5년 CDS 프리미엄도 하락을 했고요. 유동성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런 다른 대형, 중소형 은행주들한테 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거의 다 4%대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중형 그리고 지방은행들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좀 약간의 작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제약 쪽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 상승 분야 거기에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해서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 잠재력이 아직 덜 평가가 받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 중반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약 중에서는 가장 크게 올라줬고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신약사들 이날 상승세를 크게 보였다라는 점, 국내에서도 관련주들과 함께 연결시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도 이 자체 호재보다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 흐름에 순응했습니다. 평균 2에서 3%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오개티 중에 하나인 종목이 바로 트위터였습니다. 간밤에는 인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원래 트위터는 기존의 트위터 CEO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와의 이런 인수와 관련해서 불화가 계속 지속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21%. 장대 양봉을 정말 길게 그려내면서 최근에 거의 한 6월 수준 근처까지 한 반에 회복해버리는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기로 했던 계약 금액이 440억 달러입니다. 계약을 이 가격대로 다시 한번 재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고요. 철회를 안 하고 그리고 기존에 깎임 할인 없이 가져간다라는 것을 강한 호재로 봤습니다. 트위터 51달러 회복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보겠습니다. 3분기 이제 실적을 대략 얘기를 했는데요. 7,363대를 생산하고 그중에 6,500대를 팔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는 67%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고요. 현재 부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기존의 생산 전망치 가이던스였던 25,000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날개를 답니다. 13%, 14%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최근 하락에서 빠르게 고개를 듭니다. 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강했습니다. 3%, 4% 이렇게 강한 지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영국의 호재가 이틀 연속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3거래일째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 독일이 3.7, 그리고 프랑스가 무려 4.2%, 영국은 2.5%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 영국의 호재가 계속 강했었던 그런 하루였었고요. 마이너스로 날 만한 그런 악재가 되는 것은 유럽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5%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유럽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품 체크하겠습니다. 유가가 어제 5%, 간밤에 3%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80달러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유국인 쿠웨이트 쪽에서 시장 요구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감산할 거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됐고, 대표적인 산유국인 오펙 플러스의 러시아, 그리고 오펙의 수장국 사우디가 대규모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재료였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약세 덕분에 구리 가격이 2%, 그리고 금값은 1.6%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뉴욕 연은 총재의 이런 금 시장의 연준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발언 속에서 이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1.6bp 하락한 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어제에 이어 지수열로 2.8에서 3.3%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2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어제 폭락했던 스위스의 2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오늘 12% 급반등하면서 안정을 찾아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추가 자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2007년 파산에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브라더스처럼 부실하지 않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진단이 시장 불안을 가라앉혔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애초에 합의한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트위터가 22% 넘게 폭등하면서 IT 업종 전반의 급등세를 주도했고 채권 금리 하락 역시 주식시장이 호재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호주 중앙은행처럼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의 완급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S&P 500의 11개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던 가운데 에너지와 재량 소비재, 그리고 소재 업종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고 국제 원유 가격 역시 대규모 감산 가능성으로 어제 5% 이어 오늘도 3.5%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가 연이틀 5% 넘게 급등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반응에 속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 글로벌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커 헤펠은 최근 전개된 상황은 시장 심리가 낙관적으로 완전히 돌아설 조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중앙은행이 좀 더 통화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역시 추가적인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JP모건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은 월가 컨센서스 이상의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올해 말 지수 목표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그는 올해 말 S&P 500 지수가 지난 1월 3일 사상 최고치로 소폭 웃도는 사관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전망해 왔지만 이제는 내년까지 혹은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내 채용 공고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양상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8월 9인 이직 보고서 졸트 리포트에 따르면 8월 채용 공고는 1,005만 건으로 전달 대비 10%가 감소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1,110만 건을 하회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총 1,000만 건 이상의 구인 공고가 나오고 있지만 구직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분야별로는 의료 사회 지원에서 23만 6천 건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서비스업에서 18만 3천 건, 소매업에서 14만 3천 건의 감소세를 보였고 많은 기업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장중에 4.3%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금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 북부 지역에 새로운 컴퓨터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 4.3%가 상승해 53달러 9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미국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칩스와 과학법을 통과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는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520억 달러 규모로 미국 반도체 회사의 국내 생산과 연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칩스 및 과학법을 제정하면서 반도체 산업 부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뉴욕 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는 약 55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며 이것은 1,000억 달러로 투자를 이행하면서 약 9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마이크론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9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20만 건의 증가이고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9월 서비스업 PMI 지수, S&P 글로벌의 9월 복합 PMI 지수, 그리고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며 헬렌 오브 트로이, 리소시스 커넥션, RPM 인터내셔널, 리처드슨 일렉트로닉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